그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맹자를 딱 펴면, 맹자에 펴면 양해왕 편이라는 게 나오는데, 양해왕, 양나라 해왕하고 맹자가 얘기를 하는데, 양해왕이 그런 말을 해요. 맹자한테. 선생께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본다고. 전국시대고 서로 나라들이 쪼개져서 막 지금 유럽 같은 상황에서 막 전쟁하고 있던 시절이거든. 이름이 전국시절이잖아. 전국시대에 대가리 받고 싸우고 있거든.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임금님께서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멋있는 것 같아요? 거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라고 똑같으냐면,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입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어떻게 이거 좀 잘해가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스님한테 상담을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참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해서 잘 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스님께서 마음을 비우세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상대가 묻는 논점을 알아야지. 논점을. 틀린 말은 아닌데 전혀 어긋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결국 맹자가 팽당합니다. 등용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전쟁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까? 이게 지금 왕으로서 굉장히 관심 분야인데, 수양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이게 무슨 미친놈이야. 그래서 맹자가 성공을 못해요. 맹자는 이상주의자거든. 성공을 못해. 예수랑 맹자는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공을 못해.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니까.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파사이 왕이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왕이니까 움직이지는 않고 가마 같은 거 타고 다니고 계속해서 운동 안 하고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강호동이 됐어. 강호동이. 그래갖고 코끼리를 올라서 코끼리를 타야 되는데 너무 살이 쪄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밑에서 사람들이 미는데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동탁같이 된 거야. 삼국지로 말하면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운동 개념이라는 게 없거든.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라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운동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안 움직인다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살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라고 했으면 파사의 왕이 웃기고 계세요 라고 했겠지. 그래서 최초로 다이어트 경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게 현실에 맞추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리냐? 그건 아니지. 하지만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기회 봐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 자기 전공을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귀족이나 왕족,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 그리고 이 출가하고 난 뒤에 6년 동안 바까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자들의 어떤 패턴을 알아.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행자를 만나면 수행자들에게 쉽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귀족이나 일반 평민보다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 돈 있는 사람 한 명 교화하면 끝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반 평민 100명이 내는 돈보다 귀족 한 사람이 그냥 용돈 쓰세요 이게 낫다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왕 같으면 완전 난리 납니다. 왕이 그쪽 종교로다가 넘어오잖아요. 밑에가 신하들이 싹 깔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 풀 넘어가듯이. 그게 부처님이 성공 요인이에요, 사실은. 성공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참
대단하지. 그래서 부처님에게 있어서 교육이라는 건 대따 중요해요 라는 게 제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74쪽 한번 보세요. 고행과 명상의 문제점.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나서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행이 딱 보면 임팩트가 있어. 인도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손을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한 손을 들고, 한 다리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 학다리 고행자 말해서 한 손을 들고 있는 건 가능한데 한 다리를 들고 있는 게 가능할까? 너무 균형 맞추기가 어렵잖아.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이거 하루 종일 가능할까? 아니, 이거는 죽자고 하면 돼요. 근데 한 다리로는 하루 종일이 안 돼. 사람이 자거나 이러면 깜빡하면 자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네 같은 걸 놓고 그 그네에다가 한 다리를 올려놔. 한 다리를 올려놓고 무릎 꿇어서 한 다리를 올려놓고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계속 몇 년인가 있었던 사람인가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다리를 그네에 다리를 올려놓은 그 다리는 빼짝 골아요. 안 움직여서. 그리고 한 다리는 이만기 다리 같이 됩니다. 그걸로 계속 지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피도 몰려서 그럴 거예요. 운동 근육으로 이만기 다리 같이 되는 게 아니고 피가 뭐 하지정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가 몰려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거 한 손 들고 있는 지금도 있거든요. 인도 가면 가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손등으로 손톱이 나와요. 왜? 주먹을 쥐고 오래 있어봐. 손톱이 이를 뚫고 나온다니까? 안 뚫을 것 같아? 계속 해봐. 해보면 뚫어. 그런 사진들 있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봐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뚫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손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상 높이가 올라가면 심장이 피를 못 돌려요. 거기까지 못 돌려. 그래서 피가 차단됩니다. 혈류가 차단됩니다. 혈류가 차단되면 애가 말라요. 그래서 나무같이 돼. 그래서 나중에는 내릴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불편함만 남아요. 불편함만 남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뒤지가 아픈 거지. 근데 그거를 계속 버티면 고통이 끊어진다고. 그게 고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행을 해도 그거는 적응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적응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열흘이든 20일이든 있어서 이게 신경근육이 다 죽어버리면 나중에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럼 내릴 수 있느냐? 못 내려. 버스 타면 손잡이 잡기는 편컸다. 우리같이 큰 스님은 손잡이 잡기도 어렵지. 왜냐하면 천정하고 붙거든. 이렇게 되면 버스 타려면 이게 기어갖고 들어가야 돼. 야, 침대 걸리면 난리 나지. 팔이 이렇게 있으면 발이 이만큼 나온다. 침대 밖으로 팔을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놓으면 되겠다. 우리 굉장히 창의적이잖아. 대각선으로 놓는 방식이 있네. 트윈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화장실 가면 난리 난다. 뭐 비대 있고 양변 기운 모르지만 푸세식에 한 손으로 뒤처리를 한다고 생각해봐. 옷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상상해봐. 옛날에 해봤잖아. 그걸 한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오른손 빼고 왼손만 가지고 이것도 올려야 되고 닦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한 거지 고행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가바하고는 빨리 떠나 부처님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별 것도 없어.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독한 놈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좀 해봤는데 이거보다 어려운 게 앞으로 나란이에요. 이게 이거보다 쉽다니까. 중력 때문에.
이게 쉬워요. 이거는 이게 팔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혼날 때 이런 걸 좀 많이 했지. 근데 이거 괜찮아요. 저는 뭐 아픔을 초월하겠더라고. 해볼 만하더라고. 그래서 부처님 이제 왜 먼저 고행으로 빠지냐면 그 당시에 고행이 유행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뭐가 있어 보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도를 가면 이렇게 팔 들고 있는 사람 나타나잖아. 거기 뭐 바라나시나 이런 데 가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사진 찍습니다. 명상하는 사람이랑은 사진 잘 안 찍습니다. 왜? 딱 봐도 뭔가 임팩트가 있잖아. 손등으로 손톱 나와봐. 여러분 사진 찍고 싶지 않아? 같이? 어때? 여러분 인도 안 가봤지? 인도 가면 겐지스강 쪽에 가면 나체주의자들도 나와. 힌두교 시바파하고 자이나교하고 이런 나체주의자는, 시바파 같은 경우는 이게 흰칠을 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사진 찍잖아. 그러면 꼭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일어나요. 그냥 계속 앉아 계시면 되는데 사진 찍어준다고 일어나요. 꼭 굳이 일어나서 털어주셔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 그런 분들하고 사진 찍는다니까 실제로. 아니면 사진 찍을 정도의 용기가 없어도 그런 분들이 집중이 잘 되지. 왜? 튀잖아.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앉아서 참선을 하든 뭐 명상을 하든 그거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졸고 있는지 뭐 하는지 알게 뭐요. 아니 그렇잖아. 그냥 분위기만 그런 거지. 이렇게 딱 하고 있어. 뭐 겐지스강변에서 이렇게 딱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딱 뽀대는 나지만 그닥 이러면서 패스 이러면서 간다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쪽에 더 사람이 열광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도 했다가 에이 뭐 이러면서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적응되면 무뎌진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면서 나갑니다. 적응되면 무뎌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거예요. 청국장집에 갔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역하더니 나올 때는 냄새를 못 느끼겠더라. 뭐 이런 거. 익숙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고통이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75쪽 보면 명상의 문제점. 명상의 문제점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명상주의를 거부합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부처님 명상하신 분 아닙니까? 맞아. 그렇지만 명상주의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고행주의의 거부, 부정, 명상주의의 거부, 수정주의를 명상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문으로는. 그래서 수정주의에 대해서는 거부, 선정을 닦는 거에 대해서 거부라는 게 나와요. 명상을 해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을 해보니까 명상을 할 때는 편한데 명상에서 깨어나니까 뭐 어쩌라고. 지금 저도 명상책 같은 거 쓸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직장인이 주말에 명상을 했어. 마치 템플스테이 오듯이.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게 통하냐? 그게 뭐야?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에 때가 껴서 목욕을 했어. 그래서 목욕을 하니까 때가 없어지고 좀 상쾌해졌어. 며칠 지나면 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아편이잖아. 주기적으로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 아편이잖아.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해법이냐? 에 대해 생각하는 거지. 이걸 나만 생각했겠어?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했겠어? 부처님도 생각했고 중국의 선사들도 생각했고 다 그의 논점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다 탈락된 거야. 임상 실험에서 1차, 2차에서 다 탈락된 거를 지금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 세상에 명상센터 저런 것들 다 개구라다. 그런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해주는 밥 먹고 편안한 거는 다 해. 현실에서 직장 생활에서 상사한테 깨지면서 그 생각이 유지될 수 있어? 그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명상인 거지. 야, 산천에 좋은데, 경치 좋은데 놓고, 자, 호흡을 들여 마셔보세요, 내쉬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몸을 좀 이완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야, 그럼 개도 행복해. 그런 조건에서. 개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 그러면 되지. 그러면 그놈이 나가가지고 마누라한테 한번 티박을 맞았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평정심이 깨져. 에라이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마누라도 데리고 가야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명상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 어떤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행복한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부터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잖아. 명상 아무리 오래 해도, 그래, 내가 명상의 대가래서 나는 한번 명상에 들어가면 12시간을 할 수 있어. 난 콘택 600 명상이야. 12시간 지속 효과 이렇게. 그래도 12시간 지나서 밥 먹을 거 아니야. 네가 밥 처먹고 있잖아. 그 밥 처먹을 때는 어떻게 그 명상의 에너지를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논점이 굉장히 강렬한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얘기할 때 현실을 관통하지 않으면 명상이 아니다. 진정한 명상은 현실을 관통할 수 있어야 된다. 현실을 회피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절에 들어가서 뭘 하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 명상센터에 가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도는 거, 이런 건 명상이 아니다. 그리고 휴가 가는 거 같은 거는 명상이 아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 쉬듯이,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방학 때 한 달 정도 어디 센터에 들어가지고 명상, 그게 뭔 쓰레기짓이지. 그게 뭐가 되느냐. 너는 낚였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왜? 그것은 너를 개선시키지 못한다.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뭔가가 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부처님 당대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5쪽에 보면 아라카람하고 우타카라마 부타한테 배웠을 때 부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었을 때는 행복하고 마음이 평화로운데, 선정에서 깨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사람이 거슬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 혼자서 있으면 거슬릴 것도 없겠지. 하지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자, 짬뽕으로 통일합시다. 그러면 저 자식이 왜 이렇게 나대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우리는 교양인이라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맞잖아. 그래서 그런 때 명상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평정심이라는 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라라카람하고 우타카라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그건 좀 문제 나도 잘 안 돼 라고 해서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그렇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선생이 그 당시 전인도의 최고 명상가였었기 때문에 저 양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갈 데가 없는 거지. 스승이 없지. 그러니까 독자 노선을 걷게 되고, 그때 처음에 고행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6년 고행을 다시 하게 된다 라는 쪽으로 스토리가 나가게 되는 건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행을 조금 했었으니까 그쪽에 또 길이 있지 않을까? 이쪽은 지금 오래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냐니까 이쪽에 길이 없으니까 저쪽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도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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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답을 내는 거는 중도주의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명상주의가 아니고 중도주의예요. 중도주의. 그래서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그러한 수행. 그게 안 깨지는 수행이죠. 안 깨지는 수행.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다른 분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평안한 게 명상이 아니다. 물이 마치 잔잔하게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어떤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호수가 말이 진짜 거울같이 쫙 이래가지고 그 주변이 이렇게 비치는데 진짜 위아래가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그런 거 물론 우리 사진에는 없는데 그들의 사진에는 있어. 그 작가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잘 기억 안 나시면 예전에 이발소에서 봤었던 그 대형 사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 요즘은 사라진 이발소. 그래서 그런 게 명상이냐? 저는 그게 명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아편이야. 왜? 물은 그렇게 잔잔한 시간보다는 흔들리는 시간이 훨씬 많아. 물이 그렇게 거울같이 쫙 되는 게 많으면 우리도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겠지. 하지만 왜 우리는 그런 사진을 못 찍겠어? 그거는 물이 그런 속성을, 물에는 그런 잔잔한 속성도 분명히 있는 거야. 하지만 바람이든지 뭐 지구가 움직이는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조금씩은 있는 거지. 아니 맞잖아. 그런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런 사람은 진짜 몇 날 며칠 기다리다가 찍는 거잖아요. 우리는 잠깐 가서 그냥 여기가 그 자리인가? 이러면서 그냥 찍는 거고,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잔잔한 게 목적이 아니다. 물은 흔들리는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 흔들리는 것 안에서도 네가 고요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뭔 쌉소리래요. 어떻게 흔들리는데 고요할 수 있어요? 고요한 게 되죠. 왜? 시끄러울 때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귀때기에다가 음악을 세게 틀어놓고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스타벅스에 가봐. 그 더럽게 시끄럽거든. 거기서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게 시끄러운 것 속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에는 저게 공부가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된다니까. 그게 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지만 자기가 이렇게 관점을 조금만 해서 논리적 층차를 바꾸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통제가 돼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되나 싶었는데, 처음에 그게 되나 싶었는데 제가 명상할 때 그런 걸 했었어요. 저희 형은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귀때기에다 꽂고 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진짜 조용해야 됐어. 그런데 왜 똑같이 외우면 나는 반도 못 외워. 그래서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머리의 문제인가, 안 그러면 방법의 문제인가. 아니 내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조용한 데서 하는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방에서 이렇게 하면 삭삭 소리만 나는 거야. 그 볼펜 움직이는 소리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얘는 귀때기에 꽂아가지고 이 귀때기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 효율성은 지가 더 좋아. 아니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전축을 좀 좋은 걸, 요즘은 오디오라고 하지만 옛날엔 전축 맞죠? 전축 아시잖아. 귀때기에 딱딱 꽂히지, 전축 이런 표현. 그래서 전축 볼륨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책 같은 걸 봤거든. 그랬더니 잡음을 넘어서도만, 그런 소음을 넘어서도만 이게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처음에는 되게 시끄럽고 산만하고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술집이나 안 그러면 지하철 이런 데 되게 시끄러운 공간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이.
대화 안 되거든. 안 들려.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있으면 말하면 들리죠. 크게 야, 너 뭐해?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딱 들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는 거야. 그걸 관통해야만 진정한 명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는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불교학 개론 같은 이런 개론 수업 시간에 이런 고급 정보를 준다는 거는 조금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야. 이건 좀 비싸게 팔아먹는 데서 쓰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고 대방출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지금 굉장히 대단한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가 네가 처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검토돼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저작거리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입전수수라고 합니다. 입전수수.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그거를 터득하면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거지 삶과 유리된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상의 시간을 삶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삶이 그대로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강의 명상입니다. 왜? 명상 시간을 두는 게 아니잖아. 삶이 명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어떻게 재밌지 않아? 멋있지? 우리는 한 칼이 있는 사람이야. 나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6년 고행을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75쪽 맨 밑에 봐봐요. 6년 고행을 하는 거는 이때 고행은 달라요. 박가와한테 할 때는 이게 손가락 손들기 뭐 어디 몸 좀 이렇게 불에다가 굽기 이런 거 하다가 맨 마지막 6년 고행은 모든 고통은 반복되면서 무뎌진대.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인간은 참 진짜 인간의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모든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하루에 도시락을 막 4개씩, 5개씩, 6개씩 쌌어. 그러면 그거를 학교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걸 난로 위에다가 그걸 얹어가지고 올려놨다가 그걸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걸 새벽같이 쌌잖아. 급식 전 얘기예요. 아니 맞잖아. 그 얘기 다 알잖아. 그걸 싸기 위해서 진짜 새벽같이 일어났어. 이 어른들이. 그걸 급식이 들어오면서 그걸 싸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치? 진짜 편해? 진짜 편해? 날아갈 것 같아?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한 6개월이나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게 뭐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남자분들 한 6개월 정도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나서 한번 6개월 쉬면 어디 뭐 조금이라도 할 거 없나. 인간이 그렇지. 너무 떨어지는 건 약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좀 그냥 돈 조금 줘도 좋으니까 좀 약간 그냥 체면 차릴 만한 정도에서 할 수 있으면 내가 괜찮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집에 있으면 걔한테도 무시받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개밥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전쟁 같은 게 터져가지고 또 우리가 되게 힘들게 됐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또 막 답하게 되고 이래서 막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도시락도 진짜 싸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처해지면 굉장히 힘들겠지. 전에보다 훨씬 힘들겠지. 하지만 또 한 6개월 지나면 적응한다는 거. 그게 놀라워. 그걸 어디 가서 제가 봤냐면 인도 가서 봤어요. 인도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를 가면 화장실이 마땅히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모리 총리가 뭐 인도에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하고 있다,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걔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가 지나가면 그 차도 옆에 이렇게 쭉 사람이 앉아. 그래서 차를 보면서 싸는 거야. 재밌대. 싸면서 심심하니까. 우리는 싸면서 스마트폰을 하는데 걔는 싸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거야. 관광객에게 손을 흔들면서 싸. 아이고, 한 덩어리 떨어졌네 이러면서. 진짜요. 그래서 인도는 조고각화, 발밑을 잘 봐야 돼. 위험해. 지뢰가 너무 많아. 지뢰밭. 그게 이제 조금 오래된 거는 밟아도 신발에 큰 타격을 안 주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신발이 좀 잘못됐어요. 자빠지지 말라고 이걸 너무 안에를 파놔가지고 그게 약간 이렇게 약간 건조되지 않은 걸 밟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차라리 공신 같은 거면 처리라도 쉬울 건데, 신발을 버릴 수도 없고 팔을 수도 없고 이쑤시개로 파기도. 아무튼 화장실이 그래.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화장실이 없어. 그리고 화장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장실이 열악하고 작아. 근데 이제 제가 인솔에서 가면 보통 뭐 한 40명 뭐 이렇게 가니까 그 대부분 여성분이에요. 여성분들이야. 남자는 몇 명 없어. 남자는 전봇대 하나만 놔도 한 4~5명이 대화하면서 처리가 가능해. 담소를 나누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괜찮나 이렇게. 그거 되게 웃겨. 남자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되게 웃겨. 여자들은 안 쳐다보는데 남자들은 가끔 본다. 이게 무슨 변태인가 싶은데. 그런데 남자는 큰 신경을 안 쓰는데, 남자는 뭐 그런데 별로 익숙한데, 여자들이 또 호들갑을 떨어요. 그런 화장실에다 데려다 주잖아. 그럼 들어갔다가 튀 나옵니다. 왜? 푸세식에다가 파리도 너무 많고, 이제 어렸을 때 푸세식을 써봤어. 하지만 안 쓴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딱 보면, 구멍은 요만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렇게 시선이 되면서 이렇게 내 것도 부담스러운데 남의 게 이렇게 광활한 벌판으로 펼쳐져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면, 더운 지역에서 올라오면 앉아서 잠깐 싸더라도 사람이 약간 취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에 이게 깨끗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지저분해요. 좀 이렇게 건더기도 옆에 묻어 있고. 그래갖고 어디다 발을 짚어야 돼요? 뭐 이러면서 뭐 대충 아시겠지? 그래갖고 사람이 튀어나와. 그래서 그다가 그게 한 2칸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데리고 가면 또 특징이, 차만 쓰면 무조건 싸고 와야 돼. 무조건 싸야 돼. 하고 막 줄이 길어. 그럼 막 30분 40분 거기서 싸는 데만 또 간다고. 가지고 이거는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 그거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화장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벌판에다가 풀어 방목을 해. 그러면 한 방에 싸니까 10분 안에 끝난다. 시작하면 내리고 싸는 거야. 처음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어렸을 때 해봤어. 젊은 애들은 안 해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해봤죠? 보살님 얼굴 피하지 말고 해봤죠? 앉아서 싸봤잖아. 다 해봤죠? 그런데 막상 하면 처음에는 잘 안 나오고 쉽지 않아. 하지만 한두 번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그 화장실을 거부합니다. 내추럴을 다 선호해. 왜? 내추럴이 자연적인 바람도 쏘이면서 상쾌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 그 밀폐된 곳에서 남의 거 번창에 있는 그것에 올라오는 그 냄새랑 섞여서 하면 너무 힘든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줄도 한 30분씩 서야 되고, 이게 미치지. 그래서 그 내추럴을 선호하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무조건 내추럴로 해달라 그래. 그게 적응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러다가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밤이었어. 밤에는 내추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게 인도만 해도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이 숲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뭐 어떨지 모르잖아. 뭐 밑에 돌이 있을지 발목 같은 거 나가면 난리 나거든. 뭐 이렇게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긴 일정의 여행에서 발목이 접질렸어요. 그 엄청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풀어줄 수는 없고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은 데가 도로가 제일 밝아요. 그래도 밤에는. 왜냐하면 이 가로등은 없어도 도로는 좀 이렇게 닦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시멘트나 이런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으면 약간 밝거든. 이렇게 반사되니까. 그래서 도로 쪽으로 쭉 해줬거든요. 도로에. 그러니까 도로에 사람이 쫙 해가지고 40명이 싸고 있는 거야. 단체로. 단체로 싸고 있는 거야. 가지고 뭐 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오토바이가 내가 이렇게 그 도로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야. 배달의 민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쭉 지나가. 야, 그 할매들도 C급하고 이게 이제 밤이니까 묻을까봐 더 들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근데 오토바이가 프레시 그 앞에 랜턴인가 뭐 그거 있잖아 달린 거 그 불 그거 켜고 쭉 오니까 시급하지. 내가 싸고 있는데 이놈 뭐요? 이렇게 되고 그 오토바이 그 운전자도 사람이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게 무슨 또래 외국인들이 양쪽에 이렇게 까만 데서 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일이래. 이런 사건도 있었어. 근데 그런 걸 겪어도 충격을 받지 않아. 왜? 처음에 같았으면 난리 났겠지. 근데 며칠 지나잖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 적응하면서 고통이 사라져.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다 라고 하고, 적응이 안 되는 고통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6년 고행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원인입니다. 반복돼서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고통은 다 필요가 없다. 그거 말고 고통이 유지될 수 있는 걸 찾아서 내가 조져보겠다 라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